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입니다. 여러분은 성장합니다. 그걸 진심으로 애타게 원했기 때문이죠. 하루를 여는 건 결국 나 자신이다. 오늘 아침 이 말을 곱씹으며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어제는 야근을 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온몸이 무너졌죠. 씻고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평소보다 1시간 더 자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벽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함을 꾹 눌러놓고 하루의 시작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 루틴만큼은 절대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정비하는 건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으니까요. 출근 전 여유로운 시간, 스트레칭을 하고 목소리를 예열하고 책과 함께 하루를 열기로 합니다. 저녁에 미뤄도 되지 않겠어? 하지만 전 알아요. 오늘 미루면 내일도, 다음에도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면 또 미뤄질 테니까요. 몸을 깨우고 목을 풀고 책을 펼치는 이 순간이 저를 다시 정비하게 해줍니다. 야근 다음 날에도 나를 위한 아침 루틴을 지킴 오늘. 그냥 그런 하루가 아닌 정말 자랑스러운 하루입니다. 오늘도 저만의 독서 루틴으로 새로운 하루를 열려고 합니다. 오늘의 더 마인드 독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의식에 부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들. 무의식에 리미트가 걸려 있다면, 그러니까 부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부에 대한 어떠한 개념조차 없다. 부자는 다른 세상 이야기일 뿐이므로 별 생각 없이 살아가다. 어느 날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갑자기 나 빼고 다 부자 같다는 생각이 든다. 누구는 서울 아파트에 자가로 살고 집이 몇 채고, 누구는 외제차를 타고, 누구는 해외여행을 수시로 다닌다. 진짜 다들 그렇게 잘 산다고? 다들 그렇게 진짜 잘 산다고? 왠지 주눅이 들고 묘한 경쟁 심리도 생긴다. 내 주변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많을 줄은 몰랐다. 어떻게 해야 할까? 신경 끄면 그만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좀처럼 잘 되지가 않는다. 결국 부자처럼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하나둘씩 하기 시작한다. 무리인 줄 알면서도 전액 할부로 수입차를 사서 자존심을 세우고, 명품 가방도 사서 회사 동료나 지인의 결혼식장에 들고 간다. 1년에 한 번쯤은 해외여행도 간다. 다들 베트남, 다낭으로, 괌으로 여행을 가는데 나라고 질 순 없지 않은가? 그리고 어떻게들 그렇게 미국에 친척 한 명쯤은 다 있는지 참 신기하다. 여기저기서 친척 초대로 뉴욕이나 LA 등 대도시를 일주일씩 여행하고 왔다고 자랑한다. 나는 미국에 친척은커녕 아는 사람 한 명 없는데 말입니다. 미국은 아니지만 나 역시 어쨌든 4박 5일간 해외여행을 간다. 그중 하루 정도는 1박에 수십만 원씩 하는 최고급 리조트에 묵는다. 멋지게 멋지게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하니까. 자존감이 조금은 회복되는 듯하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다. 나는 월급 몇 달 끊기면 생계가 막막한 직장인일 뿐이기 때문이다. 나는 미처 알지 못한다. 그렇게 부러워한 돈 많다는 회사 직원들도 사실은 나와 비슷한 처지라는 것을 말이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부자처럼 보이기 위한 소비를 계속하고, 그런 나를 보며 누군가는 나보다 더 큰 소비를 한다. 그렇게 부자가 아닌 자들끼리 벌이는 무한 소모전은 끝없이 이어진다. 그리고 모두 다 같이 점점 더 가난해진다. 혹시 당신도 부자처럼 보이고 싶었던 적이 있는가? 있다고 해도 전혀 자책할 필요가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질투, 허세, 과시욕이라며 비난하겠지만, 이는 표면적으로 감정의 결과물일 뿐 문제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당신의 무의식에 부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벌어진 일들이다. 지금 당신의 무의식에는 중산층 소프트웨어 혹은 가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다. 당신이 부자처럼 보이려고 했던 그 모든 행동은 이미 깔려있는 소프트웨어 내에서 도출해낸 최선의 결과물이었으므로 자책할 필요가 없다. 가난 소프트웨어를 삭제한 뒤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무의식의 소프트웨어란 무의식의 소프트웨어란 게 안 깔려 있으면 그냥 망한 건가요? 이대로 살다가 가야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 당신의 무의식에 설치되어 있는 중산층 혹은 가난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새로운 부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가난 소프트웨어를 누가 대신 삭제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당신 스스로 얼마든지 소프트웨어를 갈아 끼울 수 있다. 그렇다. 어느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만 할 수 있는 것이다. 평생 포텐 한번 못 터뜨리고 살다 갈 건가? 평생 포텐 한번 못 터뜨리고 살다 갈 것인가? 무일푼에서 불과 2년 반 만에 억만장자가 된 하부 에커는 그의 저서 백만장자 시크릿에서 이렇게 말한다. 80%가 자신이 바라는 만큼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80%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그중 대다수는 평생 바라는 만큼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다. 일단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알더라도 그걸 어떻게 이뤄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실 이는 당연하다. 모두가 성공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누구나 성공했을 테니까. 그렇지 않기에 소수만 성공한다. 만약 당신이 그 소수 그룹에 속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물어본다. 완전 포텐 터졌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성공한 거야? 그렇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장, 내적 변화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 당신은 삶을 바꾸기 원한다. 더 많은 삶을 원한다. 이를 위해 더 많은 부를 원한다. 그렇지 않은가? 이 책을 읽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젠 포텐이라는 단어에 주목해보자. 내 포텐이 안 터지는 이유. 포텐은 흔히 영어 단어 potentiality를 줄여서 편히 쓰는 말로 인간의 잠재력을 뜻한다. potentiality. 여기서 잠재력은 바로 무의식의 힘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거대한 힘이 우리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다. 유독 잠재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가 흔히 일상에 쓰는 포텐 터졌다 혹은 포텐이 안 터졌다라는 말에 그 해답이 있다. 잠재력이 터지거나 터지지 않는다는 표현 자체가 잠재력이 밖으로 발현되거나 발현되지 않았다는 차이만 있을 뿐 내면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나 지니고 있으므로 원하는 것을 이룰 힘 또한 당연히 함께 지니고 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포텐 한번 터뜨리기 힘들어할까? 많은 저자들과 학자들은 일상의 95%는 무의식이 통제한다라고 강조한다. 인간이 하루에 떠올리는 약 5만 개의 생각 중에서 95%에 해당하는 47,500개의 생각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보자. 과거 내가 직장인이었을 당시 이른 아침 출근해서 업무를 보다가 문득 전기장판을 끄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몇 번 있었다. 혹시 내 기억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침에 막 잠에서 깨어나 출근하기 전까지 했던 행동들을 하나하나 전부 떠올려봐도 전기장판을 끈 기억이 없었다. 급한 마음에 회사에 외출계까지 올리고 집으로 황급히 돌아간 나는 매번 허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단 한 번의 예의도 없이 전기장판은 잘 꺼져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아내 역시 비슷한 경험을 자주 했다. 아내는 출근하고 난 뒤 종종 급하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고데기를 끄고 오지 않았다며 불안해하곤 했다. 그러나 아내 역시 집에 돌아가 보면 어김없이 고데기는 잘 꺼져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전기 코드선을 돌돌 말아 서랍 속에 정돈까지 해놨다며 허탈해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와 아내는 전기장판과 고데기를 끈 기억이 없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많다. 과음을 하고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잘 찾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8자리 도어락 비밀번호와 별표 버튼까지 틀리지 않고 누른다. 혹시 출퇴근을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갈지, 어느 길로 갈지 매번 고심하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말 그대로 매일 오가는 그 출퇴근길을 그냥 다닌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당신이 한 일이 아니어서 그렇다. 보다 정확히 당신이 의식적으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신은 전기장판이나 고데기를 끄지 않았고 집을 찾아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 적이 없으며 매일 오가는 출퇴근길에 신경을 쓴 적도 없다. 47,500개의 생각들, 당신의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이 한 일이다. 당신은 지난 3년 동안 5,200만 원을 날렸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다. 하루 47,500개의 이 생각들을 당신의 목표가 있는 방향으로 향하게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의식은 당신에게 그저 잡념일 뿐이다.
당신이 이 잡념을 취급해버린 그 생각들은 불꽃 축제에서 밤하늘에 선명하게 빛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불꽃처럼 그렇게 사라져 버릴 것이다. 무의식을 돈이라고 생각해보자. 당신 계좌에 매일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5만 원이 입금된다. 당신은 그중 2,5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47,500원은 그냥 버린다. 당신은 그중 2,500원만 쓰고 47,500원은 그냥 버린다. 그렇게 3년이 지나면 5,200만 원이고 30년이 대략 5억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당신이 매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많은 돈을 그냥 버리고서야 어떻게 부자가 되겠는가? 보석 같은 그 생각들을 다 흘려버리는데 당신의 포텐이 터질 리가 있겠는가? 심지어 당신은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부모님으로부터 가난 소프트웨어 혹은 중산층 소프트웨어를 물려받지 않았는가? 그러니 무슨 수를 써도 성공하거나 부자가 될 수가 없다. 당신의 무의식은 그저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중산층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다면 당신이 훌륭하게 중산층을 유지하도록 당신의 무의식은 최선을 다한다. 이 무의식은 당신이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게 해주는 대신 부자 또한 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만든다. 그저 내비게이션에 입력된 중산층이라는 도착지를 향해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당신을 안내하고 있다. 인생의 수많은 선택 앞에서 무의식은 중산층이라는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우회전, 좌회전 혹은 유턴을 하라고 안내한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할 뿐 이러한 안내는 다양한 형태의 시그널로 당신에게 전달되었다. 그렇게 오늘 당신의 모습이 여기 있다. 당신은 지금까지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성공하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방해하며 살아왔다. 이렇게 제가 방해해왔던 삶을 다른 사람이 방해한 것도 아니고 제가 방해를 했죠. 아무래도. 그래서 내가 변해야 나 자신도 변한다. 또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그걸 알아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면 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을 자꾸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이 물병을 하나 샀습니다. 저는 항상 필요한 거는 사는 편입니다. 근데 정수기에서 바로 뽑은 물이랑 이 물이랑 맛이 좀 다르네요. 다시 독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의식의 내비게이션에 원하는 목적지를 입력하는 방법. 그렇다면 무의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과연 무의식의 내비게이션에 원하는 목적지를 다시 정확히 입력할 수 있을까? 당연하다. 무의식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은 의식에 있다. 즉, 의식을 통해서만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은 곧 무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정한 행동을 의식적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칼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삶은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 우리는 이걸 운명이라고 부른다. 라고 말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방법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소리내어 말해보고 손으로 적고 머릿속으로 상상하여 시각화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다. 의식적으로 행하는 이러한 행동들이 바로 기존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내비게이션의 새로운 목적지를 입력하는 과정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방법은 다음 장에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은 카카오맵이다 티맵이 아니므로 입력한 후 안내 시작 버튼을 단 한 번도 누르는 것만으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버릇을 들이듯 계속 반복 입력해줘야 합니다. 한 번쯤은 무언가를 이룰 때까지 스스로를 속여라 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간절히 원하는 목표를 이미 이루었다고 의식적으로 당신의 무의식에 계속 말해주는 것이다. 시멘트 벽에 스테인리스 젓가락으로 글씨를 새긴다고 생각해보라. 한 번으로는 흔적 하나 남지 않는다. 그런데 이를 매일같이 계속한다면 점차 벽에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또렷하고 선명한 글씨가 단단히 새겨질 것이다. 당신의 목표를 무의식에 새길 때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무의식에 각인시키는 방법이다. 당신의 그 글씨는 이제 다시는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듯 반복을 통해 정말 딱 한 번 무의식의 부와 성공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끝이다. 그때부터는 굳이 애쓸 필요도 없다. 당신의 무의식이 성공이라는 목적지로
안내할 테니까. 사람이 어떻게 매일 그렇게 반복을 하나? 나는 끈기가 약한 편인데 어떡하지? 혹시 내가 유독 강조한 매일 계속 반복이라는 단어를 보며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가?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인생을 바꾸는 작업이다. 심지어 평생 할 필요도 없고 살면서 딱 한 번만 무의식에 당신의 목표를 새기면 끝이다. 또한 이 작업은 당신이 그동안 그토록 경계해왔던 리스크가 정말 하나도 없다. 살면서 어떤 선택 앞에서 망설였던 이유는 모두 리스크 때문이다. 그런데 당신의 무의식을 바꾸는 이 엄청난 작업에는 리스크가 전혀 없다. 큰돈이 들지도 않고 건강이 상하지도 않으며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도 않는다. 심지어 당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 에너지를 주는 일도 아니며 그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처음으로 깨달았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때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런 결론을 내렸다. 아니, 이 좋은 걸 안 할 이유가 없는데. 맞습니다. 이 좋은 걸 안 할 이유가 없죠. 리스크, 내가 나를 바꾸는 데는 리스크가 없습니다. 뭔가 리스크를 말하자면 안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안 좋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죠. 내 가장 큰 목표를 위해, 경제적 자유를 위해 저의 자유를 잠깐 내려놓고 내 목표로 달려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는 게 아무래도 다른 누군가에게 리스크가 없고 또 이제 금전적으로 리스크가 없는 것이죠. 나의 자유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당신이라는 하드웨어를 움직이는가? 만약 우리가 여러 번 산다면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같은 것에 대해 신경 쓰고 살아도 좋다. 이번 생에는 무의식에 대해 관심 끄고 살아보니 결과가 별로였다. 며 다음 생에는 무의식을 바꿔보면 되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딱 한 번, 오로지 단 한 번뿐이다. 무의식을 신경 쓰지 않겠다는 생각은 두 번 다시는 없을 인생의 95%를 그냥 버리고 가겠다라는 말과 똑같다. 무엇이 당신이라는 하드웨어를 움직이게 하는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생각해보라. 자동차가 아니라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머그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물, 컴퓨터가 아니라 그 컴퓨터를 구동시키는 운영체계인 윈도우가 중요하다. 그 차를 몰아볼 계획이 없다면 당신은 그 차를 사지 않을 테고 세상에 물이 없다면 머그컵은 애초에 발명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는 그냥 벽돌이다. 하드웨어는 당신이고 소프트웨어가 당신의 무의식이다. 하드웨어는 당신, 나, 소프트웨어는 당신의 무의식.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만약 당신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거나 고통스럽고 힘든 하루를 반복하며 살고 있다면 원하는 삶은 따로 있지만 언젠가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는다면 당신 삶에 지금 무엇이 빠져 있는지 생각해보라. 답은 간단하다. 그리고 꼭 기억하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텐이 터지는 일은 절대 없다. 무의식에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만 가능하다. 그때 비로소 당신의 잠재력이 밖으로 터져 나올 것이다. 예전에는 도대체 이런 잠재력이 어디에 숨어 있었나 싶을 만큼 놀라울 정도로 그 어떤 불꽃놀이의 불꽃보다 더 화려하고 장대한 모습으로 그 어떤 불꽃놀이의 불꽃보다 더 화려하고 장대한 모습으로 내 잠재력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또 이제 제2 원칙, 상상을 통해 무의식에 닿아라. 상상을 많이 하긴 해야죠, 아무래도. 의식을 통해 무의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고요한 어느 산골짜기인지 웅덩이가 옹달샘이 하나 있네요. 그래도 뭔가 편안해지는 그림 같습니다. 여기는 또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읽지는 못하지만 한 90페이지에서 102페이지를 읽었으니 10페이지, 한 5장, 6장 읽은 것 같습니다. 제가 독서는
그 독서를 빨리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또 독서를 많이 접하지 못했어가지고 그냥 항상 조금씩 천천히 하려고 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독서를 함으로써 늘 느끼는 거지만 또 하루가 계속 밝아지고 좀 더 제 루틴에 익숙함이 생겨서 또 독서에 거부감이 없고 일을 가서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정비면 정비, 이제 환경 미화면 환경 미화, 그리고 물류 창고 정리까지 이제 전부 다 열심히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근데 열심히 임하는 것보다 또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잘하려고도 하고 있고 그냥 꾸준히 제가 어디에 있든 제가 주어진 업무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